아직은 코끝이 시린 3월 어느 날, 한 여자가 건물 앞에 서서 꼭대기에 적힌 이름을 올려다보았다. 선진그룹. 한 달 전, 은수는 이 회사의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았고, 오늘이 바로 그녀의 첫 출근 날이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은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그녀의 앞으로 지나갔다. 은수가 목에 걸린 사원증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내려다보았다. 할 수 있어, 오은수. 은수는 자신을 다독이며 기획팀이 있는 7층으로 향했다. 복도에 들어서자 천장에 부서별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은수의 눈에 기획팀이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다. 은수가 안으로 들어서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오은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은수 씨? 여기가 은수 씨 자리예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멘토로 지정된 주연아 대리가 은수를 맞아주었다. 은수가 유일하게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은수의 자리는 신입사원답게 복도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배정되었다. 앞에 칸막이가 있지만 고개를 들면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보이는 자리였다. 부서원들 소개는 나중에 하고 우선 박 상무님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죠. 네, 알겠습니다.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은 은수가 주 대리를 뒤따랐다. 안쪽으로 이어진 긴 복도를 따라가자 맨 끝쪽에 커다란 방이 하나 있었다. 주 대리는 비서에게 신입사원 인사를 시키러 왔다고 말했다. 비서는 단축 번호를 누르고 잠시 통화를 하더니 그녀에게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주 대리가 문을 2번 똑똑 두드렸다. 방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문을 열었다. 상무님, 오늘 기획팀으로 발령받은 신입사원 오은수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신입사원 오은수입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은수가 고개를 들어 박 상무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순간 은수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 사람 채연이야? 6개월 전. 공항에 내린 은수를 제일 먼저 맞은 건 강렬한 햇볕이었다. 은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난 참이었다. 취업하면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다는 선배들의 말을 들어왔던 터라 결심은 어렵지 않았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무엇보다 이번 여행을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고 가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2달 정도 머무를 생각으로 대충 루트를 짰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며칠 더 머무를 생각으로 일정은 좀 여유 있게 잡았다. 여행의 첫 도시는 프랑스 파리였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은수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다. 파리의 전경을 한번 살펴보고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때울 생각이었다. 언덕 위에 앉아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우뚝 솟아있는 에펠탑이 보였다. 하늘의 색깔, 구름의 모양, 공기 하물며 습도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셀카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순간 은수는 얼어붙었다. 내 휴대전화. 분명 샌드위치를 사고 주머니에 넣었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뒤져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은수는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행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휴대전화에는 앞으로의 여행 계획과 찾아두었던 관광지, 맛집들이 다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장 숙소로 돌아가는 방법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잃어버리셨죠? 얼굴이 하얀 남자가 나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물었다. 잘생겼다. 이 와중에도 잘생긴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은수는 스스로가 한심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잘생긴 건 잘생긴 거지. 은수는 남자의 얼굴을 5초 정도 멍하니 본 뒤 남자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로 시선을 옮겼다. 네, 맞아요.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아까 샌드위치 사실 때 계산대에 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외국에서 이거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잘생긴 데다 착하기까지 한 남자와의 만남을 은수는 놓칠 수 없었다. 오늘이 여행 첫날인데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환하게 웃는 남자의 미소에 은수는 용기를 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너무 감사해서요. 은수의 사심이 담긴 말이었다. 물론 휴대전화를 찾아준 게 정말 고마웠지만 솔직히 잘생긴 남자와 커피 한 잔 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쉬웠다. 은수의 말이 끝나고 약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난감해하는 남자의 표정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커피는 마신 걸로 할게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색해진 은수가 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렇지? 잘생긴 애들은 원래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남자가 뒤돌아 걸어가자 은수의 얼굴에 씁쓸함이 번졌다. 은수의 시선에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키는 185cm를 훌쩍 넘어 보였고 살짝 말랐지만 다부진 몸이었다. 잘생긴 얼굴에 저 정도 체격이라면 어딜 가나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았다. 은수는 가방 속의 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한번 확인했다. 역시나 아침에 바른 틴트는 다 지워져 있었고 얼굴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난 식은 땀 때문인지 온통 번들거리고 있었다. 은수는 한숨을 쉬며 거울을 닫아 가방에 넣었다. 이 얼굴로 지금 커피 한잔 하자고 한 거야? 휴. 그래도 휴대전화는 찾았잖아, 은수야. 은수가 손에 든 샌드위치를 크게 베어 물었다. 몇 분 전의 당혹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각으로 느껴지는 행복만 입안에 가득했다. 3주 후, 은수는 스위스에 있었다. 듣던 대로 비싼 물가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알프스 전경을 언제 또 볼 수 있겠냐는 생각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스위스에 온 이유는 바로 초콜릿이었다. 그건 은수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온갖 우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달콤한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면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스위스 초콜릿을 마음껏 먹을 생각에 은수는 한껏 들떠 있었다. 아침 일찍 산악 열차를 타고 융프라우 정상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알프스 설산은 너무나도 멋졌다. 모든 관람을 끝내고 마무리인 컵라면을 받으러 갔다. 드디어 이걸 맛보는구나. 블로그에서 모두가 극찬하던 알프스에서 컵라면을 먹을 생각에 은수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은수의 눈에 창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보였다. 오늘 운이 좋은데? 설산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라면이 익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를 잠시 구경했다. 대략 3분쯤 지나자 뚜껑을 열고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다. 이 맛이지? 해외에서 먹는 라면은 왜 항상 더 맛있을까? 이유를 생각해보며 은수가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은수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다. 파리에서 만났던 그 잘생긴 사람. 남자도 은수를 알아봤는지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휴대전화 맞죠? 네, 맞아요. 여기 여행 오신 거예요? 은수는 순간 생각했다. 첫 번째 만남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째 만남이면 뭔가 있는 거 아냐? 묘하고 설레는 만남에 은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네, 이렇게 또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서로 눈동자를 마주치고 10초 정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은수는 자신이 느낀 이 설렘을 그도 느낀 걸까 궁금해졌다. 오늘은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번에 정말 감사했거든요. 커피라도 한 잔 꼭 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 말고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요? 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커피보단 당연히 저녁이 좋았다. 하지만 바로 좋다고 대답하기엔 조금 가벼워 보일 것도 같았다. 은수가 망설이자 남자가 말했다. 제가 퐁듀를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엔 좀 양이 많더라고요. 대신 여기 물가가 좀 비싸니까 반반씩 내요. 퐁듀는 사실 은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저녁을 해결해야 하니 반반씩 낸다면 혼자 먹는 금액과 비슷할 것 같았다. 그럴까요? 남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 검색하더니 은수에게 내밀었다. 식당은 여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은수가 휴대전화를 받아 음식 사진을 보았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 보였다. 장소를 클릭해 지도를 확인하니 은수의 숙소에서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다.
괜찮네요. 제 숙소에서도 가까워요. 좋아요. 그러면 저녁 6시에 식당 앞에서 봐요. 남자는 은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사라졌다. 은수는 문득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 채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마 바람이야 마치겠어? 정신을 차린 은수 앞에 남은 건 잔뜩 불어 터진 컵라면이었다. 라면을 입에 우겨 넣으면서도 은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